대신 저기 단어 페널티 면제해 드릴게요. 아니야. 너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이쯤이면 됐어야. 그러니까 고로 나로 예를 들면 내 수업이 2년 전에 내 수업이랑 지금의 수업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난 성장을 멈춘 거거든. 성장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시면 만족하시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세요. 자, 56번부터 볼 건데 일단 조동사 내가 계속 얘기하지. 세상은 상업 문명에 따라서 나눈 장사꾼들의 언어에서 출발한 영어는 뭐가 얘네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동의 개념으로 구축된 문명이니까 얘네는 세상을 뭘로 볼 수밖에 없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세계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세계를 명확하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관적 세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조동사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동사는 뭐 할 때 쓴다라고 내가 딱 잘라 얘기했어? 추측할 때 쓴다. 그러면 조동사의 종류는 그 추측의 정도와 그 다음에 추측의 성질에 따라 나뉘겠죠. 자, should를 그 중에 하나인 should는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should는 핵심 뜻이 뭐냐면 일단 shall과 결부해서 봐야겠습니다. shall이 현재형이고 과거형이 should입니다. 물론 현대 영어는 미국 중심의 미국 영어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 영어에서는 shall을 사실 안 씁니다.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경우 제외하고는 구어체에선 쓰지 않고요. 그래서 should는 되게 많이 쓰죠. 자, 일단 핵심 뜻은요. shall은 뭐냐면 신의 의지란 뜻이야. 그래서 신이 정한 인간의 운명을 sha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hall은 되게 딱딱하고 무서운 말이야. 뭐뭐일지어다, 뭐뭐일지어니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너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shall이야. 그러면 그거를 과거 시제로 격화시키면 신의 의지가 완전히 팍 떨어지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했어? should는 인간의 의지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students must study hard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때 쓰는 건데 그건 아니라 도의적으로 마땅히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할 거였으면 students should study hard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 즉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 내가 should를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 했습니까? 당연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요게 패턴화가 되어야 한다. 자, when you encounter an unfamiliar word, 너네가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면 contextual, context가 맥락이죠. 그래서 맥락상의 단서가 should help you, 너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 망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선 뭐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라고 하시면 돼요. should 뜻 어떻게 해석하라고? 당연하다. 인간의 당연한, 즉 이성적 판단이에요. 만약에 니네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만났어? 그러면 맥락적 단서가 말이지 당연히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야? 걱정 마 이런 느낌이지. 걱정 마, 당연히 널 도와줄 거야. make 뭐 하도록? a guess about the word's meaning.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guess,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좀 쫄지 마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 어떤 뉘앙스가 좀 강해요. 요 should는 좀 독자를 안심시키고 있죠. 그런 뉘앙스까지 이해하셔야 영어를 제대로 체화하고 문장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겠죠. 알겠지? 해야 한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should는 어떻게 한다? 패턴화를 반드시 당연하다. 좋습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certainly surprising that. 이건 참말로 확실히 분명히 놀라운 일이야. that 뭐냐면 딱 봐도 찐주어죠.
그러니까 찐주어 부분을 잡고 여기서 툭 끊어서 보면 이렇게 highly는 또 높게 하지 말고 해석 어떻게 해야 돼? highly? 상당히라고 해석해야죠. 상당히 reputable, 그러니까 명망 높다. 평판이 좋은 잡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명망 높은 평판 좋은 잡지가 should print such a childish. childish는 애새끼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article. article은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깜짝이야. 기사라고 해야겠지. 이거 article이 어떤 느낌이냐면 카테고리, 즉 범주를 쭉 나열하고 거기에 따라서 쭉 열거하면 다 아티클이야. 그래서 왜 신문 기사가 아티클이에요? 경제면, 사회면, 정치면에 따라서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티클이 어디에도 쓰여? 법전에서 제1조 1항, 제1조 2항, 제1조 3항. 그래서 관사가 왜 영어로 아티클이냐면 앞에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떠한 분류에 맞춰서 열거해주는 특성을 지닌다 해서 그래서 아티클이 되는 거야. 아티클은 이렇게 해서 다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서 should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뭐뭐 하다니 좀 이런 느낌이야. 뭐뭐 하다니.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certainly surprising, 참말로 놀라워라고 해서 여기에는 필자의 감정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한 필자의 감정 표현을 느끼는 데 있어서의 원인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should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뭔가 비판, 좀 비난의 의도가 있어. 아니 이렇게 명망 높은 잡지가 이런 유치한 기사나 실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진짜 어처구니가 없구만. 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should는 좀 그런 뉘앙스로 좀 해석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쩜 너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뉘앙스인 거 이거. 알겠죠? 이 당연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보통 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should가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좀 뭔가 어떤 느낌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부정적 판단의 주관적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부정적 판단은 앞에처럼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감정 표현이나 의견을 표출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 근거를 댈 때 쓰는 게 should예요. 알겠죠? 자, should 생각보다 뜻이 상당히 다양하지. 자, 58번은 사실 모든 영어 시험에서 자주 나와. 수능 막론하고 내신 막론하고 토플, 탭스, 토익 같은 데서도 진짜 많이 나와요. 자, should는 당연하다는 뜻이죠. 근데 생략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략이라는 메커니즘을 공부할 때는 어떤 느낌인 거야? 얘는 없어도 될 때인 거지. 그럼 그러한 없어도 될 때라는 게 언젠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in order to speak and write the English language correctly.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말을 하고 영어를 말을 하고 글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콤마로 끊어줬어요. 그죠? It is imperative. imperative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긴급이란 뜻도 있고 내지는 꼭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좀 imperative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쓸 때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진주어로 처리해서 뒤에 쭉 나오네요. 자, 영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fundamental principles, 근본적인, 기본적인 the grammar, 문법의 원칙들이. 자, 여기서 원칙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접속사잖아, 그지? 그럼 접속사, 즉 명사조의 주어가 나와야 되지. 그 주어가 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가 동사구예요. 그러면 principles가 주어니까 원래는 상식적으로 뭐라고 써야 돼? are mastered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난데없이 동사 원형 써 있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자, 왜 그럴까요? 답의 근거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결국 얘가 should에 당연하다는 의미를, 당연하다의 의미를 이미 표출하는 거잖아. 그러면 굳이 입 아프게 뒤에서 should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굳이 안 쓰고 생략하는 거야. 근데 생략한 거니까 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 동사 원형으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문법 문제 빈출인 거야. 엄청 많이 나와. 성인 영어 가서도 놀랍게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하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걸 찾는 거야. 근데 너네 그 중고등학교 때 맨날 배우는 게 뭐 recommend, 추천하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서 추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되지. 아니면 뭐 advice라든가 이런 단어들 나왔을 때 should가 생략되는 건 다 아는데 요런 단어, 그지? 이런 단어 나왔을 땐 또 너네가 생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털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털리겠지. 그래서 이 58번 문장에서 핵심은 should의 당연하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문법 문제로 출제됐을 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주관적 의견을 나타내는 would로 넘어왔습니다. 자, will은 현재형이고 would는 과거형이잖아. 그래서 will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어떤 확신의 추측인 거야. 뭐뭐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좀 뉘앙스가 뭐냐면 오늘 경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10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쪽지 시험은 아마 잘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면 will을 딱 쓰는 거야. 어때? 근거가 명확하잖아.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상당히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이거나 명확하거나 한다고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조동사 will을 쓰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would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정중하고 겸손한 추측인 거야.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근거가 빈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세게 얘기했을 때 청자나 독자들이 상처 입을 것을 우려해서 조금 다소 가능성을 팍 꺾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would는 그래서 이런 주관적 의견을 나타낸다라고 내가 써놨잖아. 이럴 때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좀 이런 뉘앙스로 팍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경혜가 오늘 10분밖에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 내일은 어쩌면 좀 쪽지 시험에서 잘 보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쓸 때 would를 써.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맨날 우쿠주마 가정법 우쿠주마. 그러니까 그거 좀 뭐냐면 돌려서 좀 깎아서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상처받을 것을 고려해서 우려해서 좀 겸손하게 자기를 깎아내려서 설명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문장,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connecting with other people 여기까지는 산뜻하게 출발했어. 지금 동명사 나왔잖아. 동명사든 뭐든 어쨌든 준동사가 나왔잖아. 준동사가 나와서 그냥 산뜻하게 출발을 하려고 했어. 근데 요거는 내가 그냥 준동사라고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왜 그러냐면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동명사구에서 주어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여기서 바로바로 왜냐면 이게 한국어랑 다른 건데 한국어는 이런 면에서는 영어보다 좀 편한 게 있어. 나는 이라고 하면 주격 보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얘가 주어라는 게 인식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 뒤에다가 붙이는 조사로 인해서 문장 성분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영어는 문제는 뭐냐면 저것만 봐서는 제가 주어인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대부분 구문 독해를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어 잡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준동사인 걸 인식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Connect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잘 봐. 이래서 또 끊어읽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사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지? 얘는 뭐야? 얘도 준동사거든. 자, 준동사 뭐 같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갖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똑같은 문제들을 겪는데 그리고 조동사 나왔지. 아, 싹 다 주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끊어읽기의 효용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를 도와줄 거예요.
너가 좀 덜 외롭다고. 너가 혼자라는 마음을 덜 갖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it help는 그러니까 여기서 would는 좀 어떤 느낌인 거야? 줄여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쩜 해보는 게 어때? 좀 어떤 필자가 권유하는, 좀 제안하는 뉘앙스가 명백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때 경우야? 조동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장을 읽으려고 하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맨날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조동사 would, should 들어갔을 때 제일 개판이야. will이랑 can은 그나마 하거든. 근데 니네가 자꾸 would, should를 그 옛날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맛있게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해석이 다 한계가 있고 맨날 해설지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쌩 까버리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또 해볼게. 자, my mentor would often. 자, 요거는 또 뭐냐면 would가 뜻이 여러 개야. 뜻이 여러 개로 파생되는데 두 번째는 또 뭐 있냐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would는 그래서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would는 지금 여기서 좀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시간 거의 다 갔지? 자, 그러니까 오늘 많이 시간을 못 썼어요. 속상하게도. 자, would는 일단 첫째 어떤 느낌이 있냐면 will이 의지잖아. will은 원래 핵심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시제 will에서 떨어뜨리면 되거든. 과거 시제로 격화시켜버리면 돼, 가능성을. will은 뭐냐면 인간의 결연한 의지란 뜻이야. should랑은 좀 달라. should는 당연한 거고 will은 나 이렇게 꼭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will은 원래 뜻이 의지란 뜻이야. 의지. 알겠죠? 그래서 요 결연한 의지를 탁 떨어뜨리면 돼. 근데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뭐는 뭐 안 되는 거야?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보통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일 때 많이 써? 소망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가정법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뜻이야. 하고 싶은데. 그지?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정중한 의견 표현이나 의문문인 경우에는 부탁도 가능하겠죠. 알겠지? 일 것이다 라는 걸 팍 꺾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의견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습관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옛날에 이러곤 했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하면 돼? 뭐뭐이곤 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차이는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부정사 있잖아. 그치? 요거랑 would의 차이가 너네 시중 문법 책에 다 뭐라 해야 되냐면 저기 규칙적인 습관, 불규칙적인 습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얘는 동사지. 얘는 조동사고. 그치? 얘는 조동사인데 얘는 그냥 동사구잖아. 그치? 그럼 동사는 객관의 세계고 조동사는 뭐야? 주관의 세계지.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확실히 안 한다는 뜻이야. 근데 요거는 그게 돼, 안 돼? 주관이니까 모르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지금은 모르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를 확실하게 모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때거나 아니면 그 당시, 그러니까 옛날의 습관이라 했잖아. 그 당시를 잘 모를 때 쓰는 거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 뗀석기로 요리해 먹었다. 역사책에서 배운 거지. 너 봤어? 봤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너 그럼 뭐 어벤져스야?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 잘 모르잖아. 그럴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my mentor would often tell me 하면은 너가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이 세 개를 자유자재로 휘면서 자유자재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길 보자마자 바로 아 이거 옛날 습관이구나. 그래서 내 스승은 종종 나에게 얘기하시곤 하셨어요. The difference between a dreamer and a doer.
doer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dreamer는 꿈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자로 몽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차이가 뭐에 있냐면 바로 결정에 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발라낼 핵심은 이것만 발라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행동으로 직접 옮기려면 바로 결정을 내려라. 이 얘기를 나에게 종종 하시곤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61번.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예 하나의 패턴으로 외우는 게 좋은데, 왜냐면 그냥 패턴화를 하지 않으면 직역으로 했을 때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시간적 비용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패턴화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may as well A as B 이러면 뭐냐면 B를 하느니 차라리 A를 하겠다. 아니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패턴화를 먼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너는 may as well borrow a person's money. 사람의 돈을 꾸는 게 나아. 그 사람의 시간을 빌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거 어렵게 얘기했지만 너네가 이거를 핵심으로 잡아서 의미를 도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의미 도출해봐. 무슨 말이야 이거? 시간이 주면 돈보다 더 중요하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라라고 해야지. 잔소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는 차라리 그 사람의 돈을 빌려. 그 사람의 시간을 빌리지 말고. 이런 얘기는 그만큼 뭐야?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네 것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해라라는 거야. 그래서 as is time을 잡고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1번은 물론 수능에서 뭐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너네가 이렇게 패턴화를 하지 않으면 처음 만났을 때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다운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외워서 해결하는 거는 당연히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렇게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as well A as B 하면 B만큼 A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돈을 너가 얘를 빌려도 되는 것만큼 얘도 그러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얘도 그래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얘를 조언하고 잔소리할 때는 야, 그러니까 이것만큼 이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해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거 하지 말고 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 라는 그 메이가 왜냐면 허가란 뜻이 있잖아. 그걸로 쓰여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거야. 알겠지? 원리는 그렇고요. 자, 62번부터는 조동사의 완료상이네요. 자, 조동사의 완료상 같은 경우는 딱 그 전개만 하고 끝내죠. 자, 조동사의 용법은, 조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동사랑 같이 쓰죠. 즉 원형 부정사로 쓰셔야 돼요. 근데 조동사 뒤에다가 다른 준동사, 즉 have pp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그저 뭐 하는 겁니까? 기능사? 그저 조동사는 동사의 추측의 의미, 즉 주관적 세계임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구분해주는 기능밖에 없어요. 자, 시간은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시간은 준동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담백하게 쭉 가시면 동사 원형을 그냥 지금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담백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죠? 자, 과거분사의 뜻이 뭡니까? 과거분사 뜻 뭐야? 헤헤. 탁 찍었는데 안 보인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럼 이미 끝난 걸 추측하는 거네?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즉 추측하는 기점을 대상으로 추측하는 기점을 시점으로 그거보다 전에 있던 사건, 그러니까 옛날을 추측한다. 그래서 조동사 완료상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패턴화하라고 그랬어? 옛날 추측이라고 패턴화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조동사 완료상을 푸는 근거는 뭐가 돼요? 옛날을 추측하는 거니까 옛날의 시간적 단서를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완료상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완료상은 뭐라고요? 자, 아니요, 첫째. 조동사 언제 쓴다? 추측할 때 쓴다. 조동사 완료상은 뭐다? 옛날 추측. 끝. 조동사는 뭐다? 조동사 완료상은 뭐다? 옛날 추측. 이렇게 해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62번까지만 딱 보고 끝내죠. 자, our backgrounds and circumstances. 우리의 배경과 상황은 어쩌면 영향을 끼친다야, 끼쳤다야? 끼칠지도 모른다. 끼쳤다라고 해야죠. 끼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죠. 끼쳤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야죠.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끼쳤을지도 몰라. 우리가 누군지를. 하지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해. For who we become.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have가 갖는 뉘앙스는 뭐예요? 유년 시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누군지는 우리의 상황과 배경이 우리를 그렇게 정했을 거야.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건 오롯이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는 시간적 단서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이건 우리가 이 have가 갖고 있는 뉘앙스로 옛날, 어렸을 때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조동사의 완료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조동사 완료상은 뭐라고요? 옛날 추측.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시험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동사 전략화 끝이고요. 자, 63번부터는 다음 수업 때 진행을 할 테니 자, 목요일에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오셔야 제가 또 재밌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복습해 오세요. 시험 낼 테니까. 수고했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준아 춤 그만 추고. 자, 62번부터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63번부터죠. 자, the clause think different. 여러분 지금 스티브 잡스 하잖아요. 자,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이 clause 문구는 is grammatically inaccurate. accurate는 무슨 뜻?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think는 동사니까 동사 친구는 부사여야 되거든요. think differently라고 해야 되는데 different는 should have been differently. different는 당연히 뭐가 되었어야 했다? differently라고 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지? 근데 하지만 Steve Jobs insisted on insist가 주장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텐데 어떤 주장이냐면 좀 고집 부리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ifferent를 계속 고수했는데 as well as the expression think big 이것도 think big이라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different라는 단어를 계속 고수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애플 사원들에게 임직원에게 뭐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틀 안에서만 사고하려는 그 습관, 그 편견을 깨라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should have pp는 여기서 뭐뭐 했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4번 드디어 64번부터는 어디에 세 개냐면 가정법의 세 개입니다. 자, 가정법 정반합의 원리. 자, 가정법은 뭡니까? 라는 정의를 하기 위해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싶으면 항상 반의 원리에 따라서 반대되는 놈을 끌고 와서 정의하시면 편해요. 반대가 누굽니까? 직설법입니다. 그러면 직설법이니까 가정법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정법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주관을 통해서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직설법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객관적인 세상을 끌어들일 것이냐, 주관적인 세상을 끌어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가정법에다가 제가 주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세계를 관장하는 부분을 끌고 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과 주관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과 주관. 자, 그럼 객관적 세계는 누가 나타냅니까? 동사와 준동사가 나타냅니다. 근데 얘네도 지금 정반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 조동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둘도 마찬가지로 대립관계. 자, 그러면 주관의 세계니까 가정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누가 적용되어야 합니까? 조동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는 여기에서의 개념을 좀 끌고 와보죠. 자, 동사는 뭐와 뭐를 갖냐면 시제와 태를 갖습니다. 그죠? 자, 시제는 시간과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뭐고 과거 시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세상을 표현하는 거고, 그럼 시간은 누가 나타낸다? 준동사가 나타낸다. 그래서 준동사도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고, 거기에서 분사는 또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뉩니다. 그죠? 자, 가정법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자, 여기 있는 과거는 시간이랑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얘는 시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시제가 아니라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전문용어로 상이라고 하죠. 완료상, 진행상.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시간 개념 끌고 오면 되고, 얘는 시제 개념 끌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두 가지입니다. 조동사도 뭐를 갖습니까? 시제를 갖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동사도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자, 경혜야, 여기서 배운 시제의 개념이 여기에 당연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거 시간이랑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캔이랑 쿠드로 시간 구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시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인 거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가정법은 과거를 써야 됩니까? 과거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관을 통한 세계라는 건 이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상상의 영역이죠. 시윤이는 마치 차은우를 보는 것 같아. 시윤이를 보는 것은 차은우를 보는 것과도 같다. 자, 시윤이는 왜? 부담돼? 자, 이 강의는 우리 학원에 오는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될 건데, 자, 맞습니다, 여러분. 윤시윤이 한 친구 차은우 닮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자, 퇴원사유 차은우. 자, 아씨 오늘 나 구독자 수 지금 알거든. 자, 빠지면 너야. 자, 어쨌든 자, 인간의 상상의 영역이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당연히 과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끌고 오면 되냐면 조동사의 용법에서 끌고 오면 돼요. 조동사는 뒤에, 자, 조동사는 동사의 영역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객관의 세계인데 주관의 세계만 말이 돼요? 그럼 여기에 끌고 오는 건 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는 누구랑 같이 놀아요? 원형 부정사랑 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과거 분사까지 끌고 오는 경우가 있네. 자, 지금 칸이 모자라고 이렇게 부득이 좁게 썼는데 현재 분사 뭐야? 과거 분사는 뭐고? 과거 분사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에헤이. 과거 하면 안 돼. 끝이야, 끝. 그리고 영어는 하는 중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걸 나는 소위 서랍 만든다, 개념의 서랍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너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서 털리는 거야. 알겠지? 이게 단단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단단하게 가르치려고 논리까지 다 끌고 왔잖아. 결국 여기에 마지막 최종 뿌리는 뭐였어? 상업 문명이었잖아. 그래서 우리 리딩 부스터 1강이 상업 문명 설명하잖아, 내가. 그지? 그러니까 이동이니까 자꾸 바뀌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확실한 거랑 불확실한 걸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네는. 우리는 한 곳에 오래 살았으니까.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배우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자, 네. 준동사가 네. 객관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네. 왜 주관을 끌고 있어요? 사실 엄밀하면 사실 준동사는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그 둘 다 되지. 근데 나는 이 대립을 위해서 사실 낑긴 거라 나도 이게 좀 고민이야. 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얘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했거든. 이것도 좀 이상해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할게요. 의견 반영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은 이렇게. 뭐라고? 자, PP는 뜻이 뭐니까? 끝난 거 추측하는 거지? 그치. 요게 이렇게 가고 요게 이렇게 가면 끝났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상해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언제야? 옛날. 그럼 이거 두 개 섞으면 혼합가정법. 옛날에 있던 게 지금으로. 끝. 가정법 마스터. 됐죠? 자, 64 보겠습니다. If children were taught. 만약에 애들이 배웠다면 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if의 세계에서 과거 시제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니까. 만약 아이들이 배운다면 how to utilize their talents. 자기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그리고 do things well. 일을 잘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다면 from an early age.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야. 여기서 너네는 슬퍼해야 돼. 가정법을 제대로 체화했다면 if죠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이게 재능 활용하는 교육 안 듣는 거. 자,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상상을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사실이 있고 우리는 이 사실에 기반을 둬서 상상을 하는 거거든. 그치? 상상을 필연적으로 뭐 할 때밖에 못 쓰냐면 사실의 부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실제로는 깜짝이야. 원하는 게 실제로는 없을 때 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뒤집어서 상상한 거기 때문에 가정문이 긍정이면 현실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서랍을 그린 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우쿠슈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가 가정법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정문을 통해서, 가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얘가 갖고 있는 속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면 현실이 부정이고 부정이면 현실이 긍정인 셈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긍정문으로 되어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니네가 털리는 거라고요. 자,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애들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고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으려고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비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주절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쿠슈마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fewer는 찔끔에 더 찔끔이니까 긍정 부정? 부정이죠. 더 찔끔의 학생들이 would fall into patterns. 어떠한 패턴으로 떨어질 텐데, 추락할 텐데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 would는 뭐예요? 가정법이죠. 우쿠슈마니까요. 자, 그러면 추락할 텐데니까, 더 찔끔 추락할 텐데니까,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의 패턴에? depression. 우울의 패턴.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한 건 얼마나 무서운 거야. 패턴은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잖아. 얘네가 지속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나이가 들면 어떤 뉘앙스인 거야 이게? 만성적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거죠. 그게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64번을 읽고 우리는 속상해야 합니다. 속상해해야 돼요. 현실은 뭡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의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나이 먹고 뭐에 빠진다고? 우울감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한 겁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입니다. In a society with no hypothetical situations. 자, 가설적인 상황이 없는 사회에서 산다면 이라고 하면 여기서 콤마로 끊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긍정문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부정문으로 봐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설적인 상황이 없는 사회에 산다면 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아셔야죠. 모르지 않아요가 아니라. 근데 이 화자가 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간파하셔야 된다고. 봐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가설적인 상황이 없는 사회에서 산다면 이렇게 그럼 담백하게 읽고 그냥 바로 가죠. 그리고 여기에 우쿠슈마 가정법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은 어떻게 반대로 뒤집어서 현실을 찾아내라. 자, we might be in a situation similar to some of the more primitive tribes.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냐면 흡사한 상황인데 그게 일부 더 primitive 무슨 뜻? 원시적인이에요. 자, 그럼 원시적인 부족들의 상황에 유사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 primitive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치? 아니 더 원시적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가우가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문명화를 덜 했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으로 잡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부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문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다? 긍정이다. 뭐 덕분에? 가설적인 상황을 세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덕분에 우리는 원시적인 상태를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세미콜론 뒤를 볼까요? Human minds, 인간의 마음은 are basically curious.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호기심이 많다라는 게 뭐냐면 the way, 방식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과학을 발달시킨 방법이요. 그러니까 고로 가설적 상황이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인과관계로 도출해서 hypothetical situ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라는 걸 우쿠슈마에서 느끼면 된다. 이게 가정법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됐지? 자, 66. 자, if it were not for. 자, 요거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백석고 1학년은요. 이번 기말고사는 명확합니다. 너네 이번 핵심 문법. 토요일에 올 때 두드림 좀 갖고 오세요. 두드림. 키센텐스 이거 다 모아놓게. 기말고사 핵심 문법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서 승부처가 납니다. 알겠지? 왜? 둘 다 가져야 돼요. 두 분 다? 두 분 다 갖고 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에서 진 사람 가져. 자, 그냥 둘이 다 가져와. 자, 패턴화 해보자. 자, 가정법 표현의 패턴화 2개 해보겠습니다. 자, if it were not for. 자, 이것 뜻 뭘까? for가 전치사로 쓰이면요. 제외하고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빼고는 아니라면, 그러니까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if it were not for 이것 뜻 뭐예요? 좋습니다. 자, 이건 가정법 과거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는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둘 다 부정문이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현실은 긍정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 대상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축약 표현이죠. 축약 표현. 자, 축약을 해볼게요. 자, 얘는 축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딩 부스터 끝에 고도화 끝에서 도치에서 배웠는데 if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축약시킬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우고 헤드로 시작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축약입니다. 자, 더 축약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절에서 구로 전환하면 돼요. 전치사 쓰면 되죠. 두 개 뭐예요? 더 줄이고 싶다. 자, 전치사구로 축약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뭡니까? 당연히 이게 훨씬 편하지 않아? 이거보다? 그치? 장점은 간결함이에요. 얘들아, 간결한 게 무조건 좋진 않아. 단점이 있어. 뭘까?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without을 썼을 때랑 66번에 있는 저렇게 풀 문장으로 썼을 때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without을 쓰면 그치, 시간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게 단점인 거야. 둘 다 뭐라고? 둘 다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시간 파악이 어려운 거야. 이게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패턴화 다 했습니다. 중요성,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백석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2학기 때, 1학기 기말 때 가정법이 시험범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if it were not for books.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책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관사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 얘기한 책 얘기한 거예요. 책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each generation, 각각의 세대는 would have to rediscover the truth of the past for itself.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과거의 진실을 다시 밝혀내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책 덕분에 이거 할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다행히, 그러니까 책은,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책이 과거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요렇게 쓴 거예요. 책이 과거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해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가정법으로 이쁘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야? were it not for books 라고도 할 수 있고 without 내지는 but for books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자, 67번 보겠습니다. If educated environmentalists, 만약에 교육을 받은 환경운동가들이 hadn't discovered,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hadn't를 보자마자 과거 완료니까 지금이야 옛날이야? 옛날이란 걸 알아차리셔야죠. 그래서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가 연관되고 묶여 있는지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그리고 how much we harm it,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네요. 자, 부정이니까 뭐예요? 얘네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환경운동가들,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들의 존재 덕분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 그러니 we wouldn't have even known about environmental crisis. 우리는 환경 위기에 대해서 어쩌면 알지 못했을 텐데 라는 건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우쿠슈마니까 우쿠슈마 가정법이죠. 자,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사실을 가정법으로 멋들어지게 표현한 겁니다. 자, 68번.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한 번 더 보죠. 자, if officials. official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그래서 official은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공무원. 만약에 공무원들이 had made the right decision.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지는 거야. 왜 슬퍼질까? 경우야. 일단 had를 썼다라는 건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라는 거고. 그리고 옛날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있었던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렸었더라면 이라는 건 슬프게도 안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비판의 의도를 갖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렸더라면 when the cracks were first found in the building 건물 내에서 그 건물 안에서 균열이 처음 발견됐을 때 제때 조치를 잘 했더라면 the collapse 붕괴는 might have been prevented 우쿠슈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가정법이죠. 그러면 그 붕괴는 어쩌면 had been prevented 예방이 되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최소한 자, 그러니까 여기는 PP1 예방이 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관리라도 제대로 더 낫게 됐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요렇게 해석하는 게 가정법 과거 및 과거 완료입니다. 오케이? 자, 69번. 자, 아까 우리 had not, if it were not for 배웠죠? 자, if it had not been for mathematics. 자,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골 때리는 게 had를 썼네? 그러면 수학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거는 옛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이요. 아니 수학은 지금도 있는데 왜 had를 썼지? 자, 뒤에 주절에서 얘기가 뭐라고 돼 있어?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은 couldn't have built the Great Pyramids and many scientific discoveries. 자,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수학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뭐 하지도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피라미드 그거를 짓지도 못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만들어지지도 못했었을 텐데 라는 건 다행히 수학이 이집트 문명의 역사에서 기여한 그 정도를 기리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죠? 자, 70번 보죠. 자, were not for. were not for 어디서 봤어? 생략. 여기서 봤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패턴화를 하셔야죠. were not for를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다면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없다면 the special defenses. 정관사 덜을 썼네? 특별한 방어책인데 정관사 덜을 썼다는 건 누구의 특별한 방어책인지 뒤에서 서술하겠다라는 걸 여기서 추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특별한 방어책이 없다면 they have against their enemies. 그들의 적에 대항해서 그들이 갖는 거래. 자, 이 되게 궁금해 미치겠지. 자, 이게 영어의 독특한 서술 방식인데 한국어는 맥락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먼저 다 깔고 설명 다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근데 영어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게 우리나라 말과의 정반대적인 특징이다. 그럼 이 대인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어디? 콤마 뒤에요. Many animals라고 돼 있지? 일반적인 많은 동물들 얘기하려고 한 거구나. 자, 많은 동물들은 could not survive, could not survive. 자, 생존하지 못할 텐데, 못할 건데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말은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동물들이 갖고 있는 포식자에 대항해서 지닌 특별한 방어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얘 덕분이 크다라는 뜻인 거지. 여기가 됐지? 자, 70번까지 다 봤고요. 자, 71번 보겠습니다. 자, 71번. 71번 좀 특이해요. if절이 어디 갔어요? 뒤로 빠지고 주절이 앞으로 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절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필자가 이렇게 꺼낸 건데 자, 이랬을 때 문장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죠. 자, the piano.
정관사 더를 썼을 땐 이 피아노는 우리가 아는 그 흔한 피아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could hardly have become so popular. 자, hardly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이거 찔끔 패밀리지. 그러니까 피아노는 엄청나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엄청나게 유명해지지 않았었다. 자, 일단은 have니까 이거는 언제예요? 시간이? 지금이야, 옛날이야? 옛날이죠. 자, 그럼 옛날의 피아노 얘기하는 거야. 자, 옛날의 피아노가, 자, 퀴즈 하나 내보죠. 1. 옛날의 피아노는 인기가 있었다. 2. 옛날의 피아노는 인기가 없었다. 자, 객관식입니다. 맞춰볼까요? 인기가 있었다. 인기가? 왜?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아이씨, 한국어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여길 보고 해야지. 아무튼 옛날이잖아요. 하드리가 파퓰러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가정문이 부정이니까 현실의 긍정. 가정문이요. 누구를 기반으로? 하드리. 에헤이, 가정문이 하들리예요. 구도죠. 그러니까 하들리는 부정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피아노는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라는 건 인기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은 인기가 있었다. 하들리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쿠드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쿠드는 현실 세계야? 아니지. 추측인데 조동사 현재형은 뭐야? 가능성이 있는 실제로 일어날 일을 추측할 때 쓰는 게 현재형이지. 과거형은 뭐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자마자 니네가 딱 느껴야 되는 거. 피아노는 옛날에 인기가 개쩔었다 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콤마로 끊어서 주절을 나눠버렸어요. 근데 골 때리는 거야. 갑자기 헤드가 나왔어. 자, 이거는 가정법 도치 구문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보자마자 바로 너네가 뭐라고 느껴야 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Had the music written for it not occupied a position at the top of European culture. 유럽 문화의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For it not occupied the music written for it. 여기서 it은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야? 피아노 가리키는 거죠. 피아노를 위해 작성된, 쓰여진, 작곡된 음악들이 not occupied, 점령하지, 차지하지 않았었다면 인기가 거의 없었을 텐데 라는 건 인기가 개쩔었다는 거죠. 왜? 차지했으니까. 가정문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피아노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치? 피아노의 엄청난 인기를 가정법으로 뒤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71번이야말로 수능에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냐 없냐의 가장 기초적인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71번 문장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71번 의미하는 게 네. 피아노는 인기가 엄청 많은데 그게 잘 쓰여진 노래 때문에 인기 많다는 노래 때문에. 인기가 왜 많았었냐면, 자,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된 노래들이 유럽 문화의 정점의 위치를 찍었다.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요 차트 1위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기가요 차트 1위를 내내 피아노로 쓰여진 곡들이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는 거야. 에스파가 슈퍼노바로 데뷔를 다시 복귀를 했잖아. 컴백을 했잖아. 근데 1위 떡하니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대중가요로서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유럽 문화의 최정점에 있었으니까 라는 뜻이야. 그 피아노 자체 말고 악보들이 최종적이다. 그러니까 피아노로 쓰여진 곡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많이 사랑을 받았으니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곡가들도 신나게 피아노로 돼 있는 곡들을 많이 쓴 거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피아노가 주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됐죠? 자, 72번 보겠습니다. 자, should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잘 봐. 얘들아, 가정법, 즉 상상하는 방법은 두 개야. 인간의 상상은, 이것도 정반합으로 가면 돼. 상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뭐가 있을까? 현실 기반 상상. 그렇지. 첫째, 방금 너가 얘기한 현실에 기반한 상상이야. 그러면 그 상상마저도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상상에 기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상상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 상상을 기반으로 한 가정법을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고 보통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저는 그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찢어서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상상은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도 합니다. 현실 기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아까 우리가 71번까지 본 거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실 기반이라는 건 이런 거야. 경애가 오늘 학원을 오지 않는다면 경애는 어딜 갈까? 이건 현실에 기반한 거예요. 경애는 여기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온이가 백석고를 가지 않았다면 시온이는 그럼 다른 학교를 쓴다면 어느 학교를 쓸까? 백마고를 간대요. 백석고를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백석고를 가지 않는다면 이런 건 다 현실 기반이죠. 근데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상상에다 기반해서 상상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6.25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내일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 가정법 미래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다 지금과 옛날 베이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거나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베이스를 잡고 서술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가정법 소위 미래라는 표현은 그래서 왜 가정법 미래라는 이름을 굳이 구태고에다 달았냐면 얘는 기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우리 should라는 조동사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should는 뭐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쓴 거야. 그러니까 아직 미실현된 일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번 가늠해 보는 게 should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If he should go to America. 만약에 시온이가 지금 당장 미국을 간다고 칠까?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구태여 should라는 사족을 단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지금 이거를 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구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should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should는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내 머릿속에서 뇌피셜, 즉 상상으로 떠올려낸 기반이라는 거야. 그러면 should가 들어간 가정 놓으면 앞에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일. 그렇지. 요걸 지우고 얘랑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러니까 저 should는 생각해봐. 조동사가 앞으로 갔던 건 의문문인데 평서문이잖아. should는 너네가 패턴화 하셔야 돼요. 만약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f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if와의 차이는 좀 어떤 뉘앙스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조건문과는 조금 달라요. 이 if에 should가 들어간 가정법 표현은 좀 어떤 느낌입니까? 상상의 느낌이 강합니다. Should you find yourself in a chronically leaking boat? 여봐, 새고 있는 보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 가정은 상상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should를 넣어서 사람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우리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 침몰하고 있는 물이 새고 있는 보트 위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에너지 해놓고 devoted 했네? 내가 계속 준동사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 에너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딱 봐도 이렇게 쓰였다는 걸 인식할 줄 알아야 돼. 에너지가 뭐 하는데 쏟아지는 에너지야? Changing vessels. vessel은 선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는데 몰빵한 에너지가 쌤, 가정법인데 어떻게 현재 시제를 쓰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상상을 기반으로 한 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나뉘죠. 그게 현실 실현 가능성이 높냐와 낮냐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다. 의지가 굳건하죠. 이거는 will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전 도망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be likely to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should 가정법 표현은요. 뒤에서 시제를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걸 얘기하겠다고 하면 우쿠슈마를 쓰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런 상상의 속박이 상당히 약하죠. 그러니까 얘는 시제를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겠어요?
잘 안 나와요. should 정도나 건드릴 여지가 좀 있겠죠. should는 그래서 토익에서 많이 나옵니다. should를 건드리지만 이 시제는 잘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상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수능에서요? 아니요. 토익에서 많이 나와. 기말고사에서. 기말고사에서는 안 나오죠. 나이스. 자, 야, 그래도 보세요. 자, is likely to be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 뭐보다? 그 새는 곳을 패치는 이렇게 덧댄다는 뜻이야. 덧대는데 할애된 에너지보다. 자, 얘들아, devote는 뭐뭐에 할애되다. 이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뭐예요? 뭐 나와야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 즉, 여기는 동명사 자리라는 거. 이것도 깨알 문법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하나도 안 어렵지? 자, 73번. 이 73번부터 슬슬 어떤 애들이냐면 if를 안 쓰기 시작해. 자, 엄밀히 말하면 자, 어디서부터 if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70번부터 if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내가 너네 입학 테스트 그리고 입학 상담 오면 맨날 가정법 물어보죠? 가정법으로 시비를 먼저 털어요. 그죠? 그러면 가정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if로 시작하면 제가 아쉬움을 표하는 거죠. 이거 왜 뒤로 돌아갔어요? 일부러요. if 안 보이는 거. if 없잖아. if 없잖아. if가 없다고. 그치? if가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가정법은. 자, wish는 뭐예요? 소망하다죠. 아니, 소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wish는 기본적으로 없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법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3 때 문법 교재에 wish 가정법이라고 as if 가정법이라고 해서 가정법에서 따로 배우는 이유가 저렇습니다. wish는 애초에 필연적으로 가정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 희망하니까, 소망하니까요. 아, 아이유랑 결혼하고 싶다. 아이유랑 결혼을 못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wish를 하는 거죠. 왜? 대충 보지 않을까?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별로 그런 마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의 단서니까 그러니 우쿠슈마가 쓰였죠. We could report more progress.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면 돼. 그러면 진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진전이 없다는 거야. 더 많은 진전을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hit, 우리 지금 엿됐어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라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야. In the efforts to fight the growing problem of water shortages. 물 부족 문제가 근데 문제는 뭐야? 계속 커지고 있대. 커지고 있는 이 물 부족 문제를 맞서려는 이 노력에서 더 많은 진전을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비판하고 있거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시에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비판 내지는 아쉬움의 표현인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고 74번 보겠습니다. 자, everyone, 모든 사람은 even the truly good among us, 한동안 초중딩들 휩쓸었던 게임, 그지? 이제 니네 안 하지 이거? 이거 있나 싶네 이거. 어몽어스가 아마 20년? 이때 막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들 사이에 진짜로 좋은 놈들조차도 라는 뜻이죠. Even the truly good, 좋은 놈들이라는 뜻이죠. 그지? Makes mistakes, 이놈들도 실수라는 걸 해. 만약에 절친이, 가까운 친구가 injured you, 너를 다치게 했다면 pretend, 뭐뭐인 척해라, 가장해라. 마치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이나 시윤이가 마치 7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라는 건 시윤이가 7살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즉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인 것처럼 you had not noticed it,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았던 것처럼 굴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that's the essence of forgiveness, 이게 바로 용서의 본질이다, 정수이다. and 그리고 what friends do, 친구들이 하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친구라는 영화, 지금 여러분은 청불 영화이기 때문에 보진 못하겠지만 그 친구가 그거야. 니가 가라 하와이, 그거 마이 무었다 고마해라 그거 있지. 와, 그 친구라는 영화는 저는 한 진짜 성인 되고 한 20번 더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명대사 중에 하나가
괜찮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친구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as if, as though가 나오면 마치 뭐뭐인 양,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자체로 가정법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75번. Every part of history is intimately interconnected with every other part in such a way that all melt imperceptibly into one another. No part of it would be quite as it is without the preceding parts. 자, 이 문장 진짜 개어렵습니다. 요거는 고난도 문장이에요. 자, 75번 문장은요. 여기서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지금 테마가 가정법 의미를 내포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누가 내포했을까요? without은 뭐예요? 없다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without이 진짜 많이 나와요. without the preceding parts. preceding은 precede가 앞서가다니까 선행하다라는 뜻이야. 선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서 있는 부분 없이는 이라는 거니까 그럼 누가 봐도 가정법으로 때렸다는 건 우쿠슈마니까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지? 그리고 정관사 더가 있네? 얽혀있는 놈이 앞에 있다라는 거지. 자, 하나씩 차근차근 발라보자고. 일단 without 가정법을 썼다는 거고, 그러면 선행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역설하는 거고. 자, 모든 역사의 부분은 intimately는 무슨 뜻? 밀접히라는 뜻이야. 밀접하게. 서로 밀접하게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되어 있어. with every other part, 모든 다른 부분들과 다 밀접하게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여 사건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거야. 자, in such a way, such that이지? that 이하의 방식으로 란 뜻이야. 뭐냐면 모든 것이 melt, 녹여져 있대. imperceptibly, perceive 무슨 뜻? 그러니까 요거 다 잘라보면 percept잖아. 그러니까 이거 perceive야. perceive가 뭐야? 인지하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perceive에다가 able 붙어서 뭐가 된 거야? perceptible이 된 거야. 그럼 인지 가능한이지. 근데 거기다 im을 붙였네? 그럼 not이지. 그러면 인지가 불가능한. 근데 거기에다가 li를 붙였네? 인지가 불가능하도록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없게. 그럼 이거 눈에 띈다는 거야? 안 띈다는 거야? 그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no part of it, 그것 중에 그 어떤 것도 quite as it is,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뭐 없이? 선행하는 부분 없이. 자, 우리가 정미의병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즉 정미의병이라는 사람들을 연구하고자 한다고 칩시다. 자, 정미의병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정미는 왜 있고 의병은? 정미의병이라는 걸 우리가 연구하려면 필연적으로 정미의병이 뭐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정미칠조약에 의해서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났다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정미의병이라는 걸 배우려면 방금 시훈이가 얘기한 대로 의병이라는 걸 배워야 하니 의병의 뿌리도 배워야겠죠. 그러니 앞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크게 을사의병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을사조약의 항거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미의병이라는 걸 공부하려면 앞에서 을사의병을 공부해야 되고 정미의병에 일어난 정미칠조약 그리고 그 앞서 일어났던 을사조약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정미의병과 을사의병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정미의병 때는 뭐가 나와요? 군인들이 총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왜요? 정미칠조약에 군대 해산이 들어가거든요. 을사조약은 외교권의 박탈이고 여거는 아예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국가적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는 최악의 조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들이 다 뭐냐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따로 떼어서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행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얘네는 서로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아웅다웅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엮여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연설문에서도 첫 번째 connecting the dots 점을 서로 연결해라 라고 그 양반이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경험들이 도움이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중에 너네가 30살이 되고 35살이 되고 그제서야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선이 되는구나 라는 건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때 backwards라고 하잖아. 스티브 잡스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의 선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뒤에 내용이 정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떡하니 하나만 생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가정법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개념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뿌리를 찾아줘야 그래야 개념을 단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75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문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 다음 일일 테스트에 출제할 때 요건 반드시 출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많은 역사의 부분들은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들과도. 근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냐면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띄지 않게 하나하나가 서로가 녹여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하는 부분들 없이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75번까지 딱 보고 76번부터도 계속 가정법 나오죠. 그래서 일단 75번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하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quiet는 꽤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quiet는 좀 어떤 느낌을 보시면 되냐면 완전히 내지는 그냥 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꽤 같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와 그만큼 꽤 똑같이 존재하지는 못한다라는 뜻이야.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긴 하죠. 자, 그럼 그 외에는 없을까요? 자,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토요일 클리닉 때 뵙죠. 수고하셨습니다.